오케이. 자, 오늘 할 페이지는 59페이지를 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죠. 함수의 연속. 엔간하면 오늘 그냥 개념을 끝내버려도 될 수준으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오늘 끝내고 이제 내일 문제풀이랑 그 다음에 개념 위주로 질문 위주로 좀 받는 타임을 가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연속을 할 건데 요거를 하기 전에 먼저 개념들을 몇 개를 좀 배우고 갑시다. 저는 좀 형태를 좀 다르게 해서 구간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좀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제 인터벌이라고 하는 이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과 3 사이에 있는 수를, 그쵸? 1과 3 사이에 있는 요런 수를 표현을 이렇게 하기는 하죠. 근데 그때 이제 1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를 앞으로는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1,3 괄호 닫고. 우씨. 제발. 여기까지 나오지만 참아야지, 그치? 어쩔 수 없다. 자, 그래서 짱나.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표기하기로 하겠다는 거예요. 얘랑 얘를 똑같은 단어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린 구간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열린 구간. 왜 열려 있냐면 우리 영화 좋아하나? 영화에 보면 열린 결말 이런 거 단어 알아? 열린 결말 뜻이 뭐예요? 결론이 나오는 영화가 아니라 그냥 결론을 되게 좀 이상하게 좀 던져주고 이제 청자들이 거기 이제 너네가 한번 해석해 볼래? 여러 가지 막 해석하고 하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열린 결말이라 하듯이 결론이 없는 거야, 결론이. 그러면 이제 수학에서는 이 열린 구간, 이 열려있다라는 뜻이 뭐냐면 x라는 녀석이 1과 3 사이에 있는 것까지는 납득이 되는데 1이 될 수는 없고 어디에도 될 수가 없죠. 3도 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1에 계속 가까워지는 거예요. 1에. 그러니까 1에 계속 가까워지는 수다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1 플러스 1에서의 우극한은 알 수 있겠지. 하지만 1이라는 값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이거 이제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1에 가장 가까운 수가 얼마예요? 대답을 못하는 거죠. 1.001이요. 1.0001이 더 가깝지 않나요? 아니죠. 1.0000001이 더 가깝죠. 아니죠. 0.000000001이 더 가깝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3보다는 살짝 작은 값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린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열려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닫혀있다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포함시키는 순간 누구를 포함시키는 순간? 1과 3을 포함시키는 순간 끝이 생겨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대괄호를 써서 1,3 이렇게 쓸 거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닫힌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떻게 쓰냐? 이런 건 어떻게 쓰면 돼? 1에는 닫혀 있으면 되고 3에서는 열려 있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반 닫힌 구간 또는 반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냥 뭐 그 뜻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할 거냐? x가 2 이상이다. 이러면 2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들의 모임이잖아. 이런 걸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2 이상이면서. 근데 얘가 끝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무한으로 계속 가겠지? 근데 이제 끝은 없으니까 우리가 열려있는 표현을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주면 요거랑 똑같은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건 뭔 뜻이겠어? 뭐겠어요?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까지잖아. 이건 뭐야? 이 너무 좀 고급진 용어를 써버렸죠? 모든 실수 x. 알겠죠? 이게 모든 실수 x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되죠? 이건 뭐겠어? 뭐라고 표현하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잖아. 그럼 x의 범위는 뭐보단 작다?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구간이에요. 알겠죠?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구간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이 구간은 참고로 여러분들 놀랍게도 집합입니다. 집합.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가 1과 2 사이에 있고 또는 x가 4 이상이다 라는 수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열린 구간 1과 2를 포함하면서 또는 4 이상 무한대 미만 이렇게 잡아주면 우리가 저 표현을 구간으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춘? 오케이. 요게 구간입니다. 뭐 앞으로 이제 구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런 표현을 쓸 테니까 잘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메인 주제죠. 연속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함수의 연속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그냥 이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때 함북 그리기가 가능합니까?를 물어보는, 함북 그리기가 뭐죠? 흔히 말해서 이제 얘를 그릴 때 놓지 않고 이렇게 한 번에 그리는 걸 함북 그리기라고 하죠. 그래서 함북 그리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치 이제 느낌도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촘촘하죠. 촘촘하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연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 그대로 되게 점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연속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랬는데 이런 거죠. 한마디로. 자, 이 그림은 연속입니까? 연속이죠. 왜요? 연속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수학자들이 얘가 연속이라는 거를 좀 뭔가 정의랑 성질을 써서 엄밀하게 한번 표현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지독한 사람들. 물론 이제 좀 더 엄밀하게 배우려면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던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런 건 필요 없고, 뭐만 보시면 되냐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두 가지. 근데 이제 좀 더 깊게 파고들면 세 가지죠.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어떤 거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x는 a에서 연속입니까? 를 판정 짓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거기서에 무슨 값이 있어야 되냐면 함수 값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fa가 존재해야 됩니다. 알겠죠? 함수 값이 존재. 즉 함수 값이 잘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방금.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극한값도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값들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으면 되게 촘촘하게 이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 점 기준으로 좌우가 있어야 되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동일하다라고 쓸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 이게 이번 함수의 연속의 하이라이트죠. 둘 다 만족을 시켰으면 그 극한값과 함수값은 일치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고, 자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요게 연속의 정의예요. 우리가 x는 a에서 연속임을 증명을 하려면 그냥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 존재하고 그 두 개가 같다라는 걸 보이면 돼요. 알겠죠? 뭐 간단하게 하나씩 해석을 해볼까? 예를 들어서 y는 x-1분의 1 이거는 이제 x는 1에서 연속입니까? 를 볼 거예요. 그럼 얘는 연속입니까? 아니죠. 왜냐면 잠깐만, 이렇게 표현을 바꿀게. 이건 어떻게 돼요? 이것도 fx로 바꿀게요. x는 1에서 연속이냐? 자, 1에서 함수값은 3이에요. 그러면 1에서의 극한값은 얼마냐면 뭐하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1이 뭐가 되죠? 뭐 이거는 모르죠. 발산하겠죠. 음의 무한으로 가든 양의 무한으로 가든 발산하겠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기게 되는 거니까 얘는 불연속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 나가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 보는 거야. fx는 잘 보고 있지? x-1분의 x의 x-1 이렇게 잡고 x의 값이 1이 아닐 때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극한값을 먼저 보시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에 가까워질 때 우리 fx의 극한값은 얼마가 되냐면 x-1분의 x, x-1이 되니까 요거는 1로 수렴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극한값이 1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를 함수값을 a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 fx가 x는 1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a가 얼마면 되겠어요? 1이면 되겠죠. 왜냐면 아까 극한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함수값은 존재해. 근데 그 함수값이 얼마면 돼? 1이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동일하니까 연속이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실제로 이거 그래프 보시잖아요? 그럼 얘는 x가 1을 제외할 땐 x예요. x.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프상을 그리게 되면 x가 1일 전까지는, 그러니까 1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이 불연속이죠. 근데 그 부분을 누가 메꿔준 거야? 여기가 1,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메꿔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연속이 돼버리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연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불연속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뭡니까? 그냥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빵꾸가 뚫려 있으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는 좌우의 극한값이 서로 반대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것도 끊겨져 있겠죠. 그 다음에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다.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여기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불연속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속이라는 내용을 어느 정도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만족이 안 될 때 각각 다 불연속이 된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요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게 연속의 의미다라는 것까지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될 거예요. 괜찮지? 그 다음에 페이지 61페이지를 가면 우리가 연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구간도 또 잡았잖아요. 잘 보세요. 요 얘기를 좀 할 거야. 크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 연속함수라는 개념을 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성을 지금 아까 요 방법 있죠? 요 방법이면 하나의 점으로만 연속성을 따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생각해봐. 모든 점들을 다 연속성 비교하고 있을래? 그럼 그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이제 정의랑 성질을 좀 잘 잡아놔서 요 상황에서는 우리가 연속임을 보였어. 그러니까 요거 말고 약간 좀 특이한 상황에서 연속인지를 좀 생각해봐라. 요런 거 얘기하는 게 사실 연속함수거든요. 그래서 연속함수가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정의는 이겁니다.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 그러니까 어떤 구간 a, b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a, b에 속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표현이 어떤 거냐면 그냥 이거를 굳이 저렇게 멋있게 어떤 구간 a, b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안 그렇게 됐을 때 그때 fx가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갈려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구간에서 fx를 뭐라고 합니까? 연속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연속함수에 대한 정의가 요런 내용이고 그럼 다음 두 가지를 만족을 시킨데 당연히 우리는 a와 b 사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임을 알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될까를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거지. 근데 쉽게 생각해서 이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요걸 좀 볼게.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여기서 연속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 오케이? 그럼 나는 여기서의 연속을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여기가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잘 봐. 두 번째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FA랑 뭐랑 같으면 되냐면 리미트 x가 a보다 살짝 클 때의 극한값.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의미하는 게 a 플러스니까 a보다 살짝 큰 값이에요. 큰 극한값. 그거랑 뭐랑 같은데
함수값, 여기서의 함수값이랑 동일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 또는 이것도 되죠. fb는 리미트 x가 b보다 살짝 작을 때 fx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 두 개를 우리가 만족을 시키면 우리가 a, b에서 연속이 아니라 다 친구 간 a, b에서 연속임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뭐 이게 끝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결론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결론만. 일단 요 결론은 우리가 이제 뒷페이지 가면 연속함수의 성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속함수 파트의 성질까지 먼저 다 나가고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연속함수 성질까지는 일단 오늘 설명은 다 할 거거든. 근데 요거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그 연속함수는 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우리의 수학2의 후보군들이 있죠.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뭔 뜻이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연속입니다. 알겠죠? 다항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항함수 나오면 그냥 우리가 연속임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리함수 갈게요.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건 거죠. fx분의 1 뭐 이런 형태죠. 이런 꼴. 이런 꼴인 녀석에서는 당연히 네 fx가 0이 아닌 부분에서만 연속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함수를 배웠냐면 무리함수를 배웠죠. 그죠? 무리함수도 루트 fx 꼴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fx가 0 이상에서 연속인 거예요. 끝이에요. 결론은 몇 가지다? 세 가지다. 괜찮지? 그래서 우리가 요 함수들, 요런 연속 함수들은 그냥 이 정의에 따라서 연속임을 우리가 앞으로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제곱 더하기 3x-1 얘 연속일까요? 원래는 다 일일이 따져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얘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x-3분의 1은 연속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얘는 x가 3일 때를 제외하고는 다 연속인 거야. 됐죠? 그렇게 보겠다는 거. 루트 x-1은 연속입니까는 x가 1 이상인 범위 내에서는 연속을 만족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요 내용들을 조금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제가 왼쪽에다가 요 함수의 연속 옆에다가 연속함수 성질만 이렇게 좀 써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연속함수의 성질을 볼 거예요. 교재 페이지는 좀 넘어가셔서 70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됐죠? 자, 연속함수의 성질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요겁니다. 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F랑 G가 X는 A에서 우리가 연속이라는 거를 알고 있다면 다음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CFX. 뭐 당연한 소리죠. 그렇죠? FX가 연속이에요. 그러면 CFX도 그 지점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x랑 gx를 더하고 뺀 것도 당연히 연속이 될 거예요. 됐어? 됐니?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x랑 gx를 곱해도 연속입니다. 괜찮죠? 네 번째 가겠습니다. gx랑 fx를 나눠도 연속이지만 중요한 점은 그때의 gx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0이 돼버린 순간 발산해 버릴 테니까. 그치? 그래서 x는 a에서 연속이라면 여기 있는 이런 친구들이 다 연속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배웠다라는 것은 자 x의 3승 연속입니까? 연속이죠. x의 제곱 연속입니까? 연속이죠. 그러면 세배래도 연속입니까? 연속이죠. 빼도 연속입니까? 연속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나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중요하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런 내용만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심층적인 내용도 할 건데 이거를 지금 벌써 하면 좀 너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지? 그래서 요거는 제가 문제를 푼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화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연속일 때 불연속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문제를 살짝 푼 다음에 조금 이따가 돌아와서 다시 설명하는 쪽으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알겠죠? 요게 제일 중요해요. 연속함수 성질은 딱히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라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 불연속 성질이 진짜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기하실 수 있으면 필기를 어느 곳에다가 하시면 돼요. 페이지는 다시 넘어가서 63페이지로 갑시다. 자, 이제 기본 문제부터 몇 개를 좀 풀어볼 건데 1번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프 보신 다음에 함수값, 아까 이제 연속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했죠? 함수값 존재, 극한값 존재, 함수값과 극한값이 동일할 때 우리는 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서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3번을 보도록 할까요? 3번 2번부터 볼게요.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다음과 같이 x 플러스 3, 그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3 이렇게 나와 있죠? x가 마이너스 2를 기점으로. 자, 문제에서는 x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인가 불연속인가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을 먼저 보시면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루트 1이 바로 함수값이 될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2에서의 무슨 값과도 동일할 거냐면 우극한값과도 동일하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이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의 의미는 함수값도 그렇지만 우극한값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이란 녀석은 마이너스 2에서의 좌극한으로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 2에 가까운 숫자를 대입하면 1에 가까운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습니다. 그래서 함좌우가 모두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함좌우.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값이 모두 같아야 되죠. 그래서 함좌우. 오케이? 뭐라고? 함좌우. 뭐라고? 함좌우. 오케이? 함좌우가 모두 같아야 된다. 그래서 얘는 연속이죠. 함좌우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연속입니다. 3번. 자, 정의역의 구간을 나타내시오. 3번만 볼게요. fx가 지금 x의 제곱이니까 x-1과 x-2로 묶겠습니다. x-1 이렇게 나오죠. 일부 학생들이 여기서 약간 좀 2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큰일 날 발상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 친구를 fx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x-2분의 1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언제를 제외하고요? 1을 제외하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1일 때를 제외하고는 fx가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적어야죠. 1일 때를 제외하고는 뭐가 나옵니까? x-2분의 1이 나온다. 하지만 1일 때는 누가 나오냐? 나오는 게 없어요. 더 이상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보군이 두 개가 있는데 fx가 x는 1에서 극한값은 존재할지 모르겠으나 1에서 함수값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불연속이에요. 1에서. 두 번째 어디 가셔야 되죠? 그쵸. 분모가 0 되는 값도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x가 2일 때도 불연속일 겁니다. 왜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론 1도 안 되고 2도 안 되죠. 근데 1과 2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연속이겠죠. 여기가 빵꾸 뚫리고 여기가 빵꾸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빵꾸 뚫린 구간을 이렇게 세 구간으로 묶어주셔서 정답은 마이너스 무한에서 1까지 또는 1부터 2까지 또는 2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써주면 정의역의 구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잘 기억을 해둡시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필수 예제 1번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속을 조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다 하지는 않을 거고 3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다음과 같을 때 이제 보이는 것이 이제 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에서 연속인가? 정의대로 가야죠. 자, 요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2에서의 함수값이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만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니까 x-2분의, 왜냐면 2로 가는 거니까. 요건 정리해 놓을게요. x-2,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게 뭐랑 같다? f2랑 동일한데 f2가 얼마다? 5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계산해 보면 얘는 얼마 되죠? 6이 됩니다. 따라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3번의 친구는 불연속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실질적으로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얘 그래프는 2를 제외할 때는 약분이 돼서 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2일 때만 딱 빵꾸가 뚫려 있고, 근데 그때 2일 때의 지금 극한값이 6인데 함수값은 5니까 살짝 아래쪽이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거겠죠? 실제로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저렇게 나올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시다. 대표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니까 잠깐 스탑하고 그래프 그리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a라는 값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됩니다. 알겠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좌우가 다른 녀석을 일단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은 불연속이면 되거든요. 불연속이 되는 거는 뭐 둘 중 아무거나 되어 있으면 되겠죠. 뭐가 있으면 되죠?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두 번째,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는데 여기는 함수값이 정의는 다 잘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를 때. 그러면 마이너스 2는 포함을 시키지 말고 2는 포함을 시키지 않는 선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좌우가 다른 경우에는 이거 딱 봐도 다르죠? 좌우 다릅니다. 얘도 좌우가 다릅니까? 여기가 빵꾸 뚫려 있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같죠. 그러면 좌우가 다른 건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불연속인 건 아까 요거. 왜? 극한값은 있지만 함수값과 값이 다르죠.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불연속. 그래서 b는 2개가 되겠죠. 그래서 합은 3이 될 겁니다. 알겠죠? 오른쪽 보시면 그래프가 괴상하게 생겼는데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내용 가도록 합시다. 요게 이제 포인트죠. 좀 중요한 포인트고. 자, 제가 해석하는 걸 좀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fx가 자, 이렇게 나옵니다. x-2분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나와 있고, 얘가 x는 2가 아닐 때래요. 그리고 x는 2일 때래요. x가 2일 때 1일 때래요. 그죠?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봐봐. 자, 상식적으로 어떤 함수 fx를 실수 전체상에서 연속성을 따지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쓰자? 아까 결론 나왔었잖아. 기억나냐? 여기다 적은 거. 연속함수의 결론하면서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 전체,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될 때 제외하고, 그 다음에 무리식 같은 경우에는 근호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일 때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이 두 개를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요거는 뭐 2에서의 함수값이니까 볼 필요 없으시고, 얘를 보셨을 때 얘는 유리식입니다. 맞죠? 아하! 그러면 요건 어떤 유리식이냐? 요식과 요식의 곱셈으로 만나는 녀석이죠. 근데 요 친구 어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나와 있었죠. 아까 다항함수니까. 얘는요, 2를 제외하고는 연속이겠죠. 따라서
결론 나옵니다. 두 개를 곱한 것은 뭐를 제외하고는 연속이다? 2를 제외하고는 연속이다. 됐나요? 자, 그럼 뭐만 증명하시면 돼? 실수 전체를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2 제외하고는 연속인 걸 연속함수 성질을 통해서 밝혔잖아. 이제 뭘 밝히면 돼요? 그렇죠. 뭐 제외? 2만 제외하고니까 2에서의 연속성을 보면 돼. 그러니까 실수 전체를 다 볼 필요 없이 2에서만 연속한지를 보면 돼요. 뭐 때문에? 연속함수의 성질이라는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로 연속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 2에서의 함수값을 보면 되고 극한값을 보면 되는데 함수값은 1입니다. 그래서 함수값과 누가 동일하면 되죠? 극한값이 동일하면 되는데 어차피 좌극한 우극한 동일할 거 알겠지? 좌우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요 문제가 되겠죠. 선생님 이 문제 기억납니까? 어떤 형태였죠? 부정형 계산할 때 미정계수 결정할 때 0분의 0꼴일 때 어떻게 처리했죠? 여기다 2 넣은 거 0 되고 그지? 맞아. 극한값이 1이고 근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어요? 공통수학 원에 있는 인수 정리를 써서 어차피 인수분해가 될 거다. x-2 곱하기 x 2를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돼. 이거 약분이 되니까 얘는 무시하고 그럼 1 나오려면 얘가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1이면 되겠지.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정리해 주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될 테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이고 b 값은 2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인 함수 fx가 있고 3-3입니다. 69페이지에. 자, x-2 곱하기 fx는 모든 실수라 했으니까 일단은 항등식임을 잘 기억을 해둡시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럴 때 AF2를 찾으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F2를 계산해야 되겠네 하면서 후후 하면서 여기다 2를 넣었어. 2를 넣었더니 얘가 0이 돼버리네? 이런 F2를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빠지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질을 쓰실 거냐? 어떤 조건을 쓸 거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함수 fx라는 요 워딩을 우리가 하나의 조건식으로 쓸 거예요. 자, 이제 뭔가 대수랑은 느낌이 다르죠? 대수는 주어진 조건을 우리가 잘 수식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접근을 했다면 수학2, 그러니까 미적분 1에서는 연속이라는 그런 내용이 하나의 문제풀이의 도구로서 쓰인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알겠죠? 연속 어떻게 쓸 건데? 자, 우리는 뭘 쓸 수 있죠? 뭘 쓸 수 있죠? 양변에 x-1을 나눌 거예요. 대신에 항상 주의하셔야 될 거는 x-1을 나누는 행위에서는 0 되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뭐 하면 돼요? 나눌 수가 있죠. x-2가.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fx가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친구가 어쨌든 지금 2를 제외할 때니까 뭐 값이 나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니까 나눠도 연속입니다. 얘를 제외하고는. 괜찮아요. 하지만 연속이라고 했는데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함수값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즉 x는 2일 때 누가 나와야 되는데 f2가 나와줘야 되는데 얘가 나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만들어주면 돼요. 왜요? fx는 연속이라 했으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워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만 표기해 주시면 안 되고 요거까지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주면 아까 위에 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로 바뀌는 거죠. 이제 차이 아시겠어요? 저는 이런 문제를 풀더라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이렇게 올바르게 접근을 하는 것이 미적분 1을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과정 아시겠죠? 오케이? x-1을 2를 제외한 상태에서 나눌 수 있으니까 나눠놓고, 그랬더니 fx가 연속인데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어 있어. 그래서 함수값을 f2로 임의로 내가 정할 거야. 그리고 이제 뭐가 같다를 쓰면 돼요? 연속이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동일하다를 쓰시면 결국 이거를 구하라는 소리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랑 FE가 다 있죠. 자, 2에서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0분의 0꼴 형태가 되어야 돼서 2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6이면 되죠. 그래서 얘가 얼마로 인수분해 됩니까? x-2,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약분 시켜주면 결국 x는 어디로? 2일 때 5로 수렴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동일했을 때 우리는 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6이고 FE는 5니까 두 개를 곱하시면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여기는 이 문제랑 여기는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야. 대거 많은 학생들이 그냥 계산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제일 조금 정석적인 방법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개념 1번 보도록 합시다. 자, 75페이지입니다. x는 a에서 연속일 때 x는 a에서 항상 연속인 것만 고르시오라고 했거든요. 자, 기억을 보시면 뭐 하고 있는 거죠? 상수배를 해서 두 개를 빼고 있죠. 자, 연속인 함수들을 상수배해서 두 개를 빼는 것도 연속이겠지. 기억은 참입니다. 니은 갑시다. 자,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f의 제곱을 f 곱하기 f 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 연속입니다. 디귿 가보도록 할게요. F랑 G 연속과 연속을 곱했으니까 연속 되겠죠. 그 다음에 G분의 F는 뭡니까? 연속 나누기 연속이니까 연속은 맞지만 뭐는 주의해라. 그쵸? 0일 때는 주의해 주세요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리을은 연속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G가 0이 되는 상황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됐어요. 뭐 대표예제 4번도 비슷한 부류의 문제니까 한번 나중에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대신에 대표예제 4번 말고 4-4를 보도록 할게요. 표현 더하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찐이겠죠? 요거는 페이지 77입니다. 한번 기억, 니은, 디귿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좋아요. 정답은 기억이 맞겠죠? 일단 첫 번째, f가 x는 연속이면 f제곱도 x는 0에서 연속이다라는 워딩을 줬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딱 봤더니 약간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연속이면 얘는 연속이 당연합니다. 왜요? 연속과 연속을 곱했으니까. 맞죠? 연속입니다. 그러면 역은 성립할까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게 있죠. 이러면 x는 0에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입니다. 하지만 제곱을 하게 되는 순간 자, 우극한 값은 제곱하면 1제곱이 될 거고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니까 1제곱이 될 거라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기 때문에 이 제곱이 연속일 때 얘가 불연속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얘는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참입니다. 알겠죠? 반대편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요거이면 요거이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참입니까? 참이 아니죠. 왜요? 두 연속 함수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뽑아내기 위해서 뭐 하시면 돼요? FG에서 누굴 나누시면 되죠? F를 나누면 돼요. 연속과 연속을 나눴을 때 연속이 되는 케이스는 G가 0이 되지 않을 때라고 말씀드렸죠. F가 0이 되지 않을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fx가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발레가 F가 0이 될 때가 발레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FG가 연속이면 당연히 얘도 0이 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연속일 수 없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발레는 F가 0일 때가 발레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진도가 빠른가요? 몇 가지를 조금 얘기하고 수업을 좀 마무리하는 걸로 갈게요. 그래요. 이제
조금 이제 어떤 뉘앙스의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파악했으니까 이제 연속 파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불연속에 대한 얘기도 좀 할게요. 아까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었죠. 근데 이번에 할 거는 이 극한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다는 설명을 좀 먼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얘기부터 먼저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니다. 미안해요. 불연속부터 먼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불연속. 자, 불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말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보통 어떤 함수가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함수가 존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수함수 제외하고, 그러니까 뭐 유리식이나 이런 애들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은 이 불연속이 되는 이유 중 첫 번째가 극한값 달라서요. 좌극과 우극이 달라서.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존 x라고 할게요. 알겠죠? 극한값 존재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극과 함이 달라서. 보통은 이 두 가지가 불연속이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겠죠. 자, 그럼 이번에 뭘 볼 거냐면, 내가 아까는 fx랑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 했잖아요. 이번에는 f랑 g가 x는 a에서 불연속이면 웃잘래를 보도록 할게요. 불연속이 웃잘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귀찮지만 f랑 g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 해도 합성까지 시키더라도 누구랑? g를 사칙연산을 다 때리고 합성까지 시키더라도 모른다가 나와버려요. 왜 그렇게 되느냐? 생각해보세요. f랑 g의 함좌우를 제가 다 이렇게 따지겠습니다. 함좌우를 뭐 어떻게 할까요? 알파, 베타, 감마, 이거 뭐 다 다르네. 함좌우를. 그 다음에 g의 함좌우도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 이렇게 세팅을 할게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한 함수는 뭐가 될 거냐면 함좌우가 알파 플러스 알파 프라임, 베타 플러스 베타 프라임, 감마 플러스 감마 프라임인데 얘네들이 지금 다 서로 다르잖아요. 얘네들도 지금 다 서로 다르니까 불연속이라는 단어를 썼겠죠. 그럼 얘네들이 다 다르다고 해서 얘네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같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다 다르다고 해서 더한 거는 같을 수 있어? 같을 수도 있겠지. 근데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른다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럼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직접 함좌우를 다 따져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귀찮지. 알겠죠? 너무 귀찮지만 함좌우를 다 따져서 풀어봐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몇 가지 기출을 좀 가져왔으니까 기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스탑하시고 요거 기출 한번 보세요. 일단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그냥 단순 노가다거든요. 그냥 단순으로 찾아서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인 거고, 이것보다 이제 이따가 할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뭐냐면 연속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fx랑 gx를 곱한 거죠. 그럼 1이라는 지점에서 지금 보셔야 될 게, 이게 좀 그림을 제가 좀 엿같이 그리긴 했는데 얘가 이제 색칠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이라는 지점에서 fx 불연속입니다. gx도 1이라는 지점에서 불연속이죠. 그래서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기 때문에 그냥 일일이 뭘 다 따져야 된다. 함좌우를 모두 따져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함수값부터 보죠. 색칠되어 있는 거 보면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좌극한 볼게요. fx에서의 좌극한은, 자, 중요한 거! 마이너스 1이긴 한데 마이너스 1보다는 뭐예요? 살짝은 큰 녀석인 거 알겠나요? 얘가 마이너스 1로 수렴하긴 한데 마이너스 1보다는 살짝 위쪽에 있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살짝 큽니다. 물론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따가 합성함수 가면 졸라 중요할 거야. 네. 자, 그럼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gx의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을 보시면 1보다는 살짝 작은 녀석이겠죠? 그래서 1보다 살짝 작으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그냥 1 생각해도 되고 마이너스 1 생각해도 됩니다.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겠지. 우극한을 보시면 자 1에서의 우극한은 1입니다. 1에 수렴합니까? 아 이거 포인트죠. 자 1에 수렴한다는 건 1에 가까워진다는 소리잖아. 근데 이건 뭐예요? 1 고정이죠. 그러니까 이건 1로 수렴이 아니라 그냥 1이에요. 알겠죠? 얘도 1에서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로 수렴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 뭐죠? 네. 연속인 거죠?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합성함수입니다. 자, 1에서 함수값 볼 거예요. 함수값. 함수값은 그냥 대입하면 되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자, 1에서의 좌극한을 보실 거예요. 1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좌극한 값을 먼저 보면 자, 1에서 좌극한은 얼마입니까? 쏘리. 1에서의 좌극한은 1보다는 살짝 작죠? 왜냐면 여기가 1인데 1보다는 살짝 작은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1보다 살짝 작은 값으로 갈 거다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F 입장에서 1보다 살짝 작다라는 거는 1보다 살짝 작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겠다라는 소리니까 이 친구 마이너스 1로 수렴하죠. 우극한을 봅시다. 1에서의 우극한을 볼 거예요. 1에서의 우극한을 볼 건데 자 포인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가 1 우극한으로 갈 때 gx는 1로 수렴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1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뭐다? 수렴이 아니라 1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얘는 f1을 말하고 있는 거야. 1 그 자체니까. 다 했어? 가? 그 다음에 f에다가 1이라는 값을 대입하면 얼마 되죠?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함좌까지는 같지만 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에요. gfx. 자, 이건 뭐 반대로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결론을 제가 빨리 내려드릴게요. f1은 얼마죠? 1이죠. 1. 그래서 1. 그래서 g1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1에서의 우극한을 보면 f1. 그럼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fx의 1에서의 좌극한을 우극한이 마이너스 1이다. 좌극한을 보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1이죠. 다르네. 그쵸? 그래서 얘도 불연속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요 밑에 이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하이라이트는 요 내용이에요. 불연속 성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F랑 G가 서로 불연속일 때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뭘 찾아라? 함좌우를 모두 따져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맞나요? 자, 근데 이번에는 당연히 얘네들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할 거죠? F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포인트 있죠? G가 X는 A에서 불연속일 때를 볼 거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거 별표 칩시다. 아까는 둘 다 불연속이니까 노가다가 답이었어요. 하지만 둘 중 하나가 불연속이 되면 노가다까지는 아닌 거죠. 그래서 뭘 볼 거냐면 처음으로 F랑 G를 더하고 뺄 겁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F 입장에서는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이면 함좌우가 모두 다 동일해요. 괜찮으시죠? 하지만 GX 입장에서는 함좌우 중에 뭔가 다른 게 하나라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함좌우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고 하고 함수값과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다고 할게요. 그런 경우에서는 잘 보세요. 함수값끼리 더한 거랑 당연히 좌극한끼리 더한 거랑 우극한끼리 더한 것들이랑 다 달라요. 그래서 우극한끼리 더한 거랑 좌극한끼리 더한 건 같아요. 왜냐면 좌우가 같고 좌우가 같으니까. 근데 함수값과 얘네들이 다르기 때문에 함수값끼리 더한 것들은 다 다르다. 빼는 것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F 플러스 마이너스 GX는 반드시 불연속입니다. 알겠죠? 공식이에요. 어떤 공식?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연, 풀마, 불, 은, 불. 근데 그냥 이렇게 외우진 않을게. 알겠지? 그냥 연속과 불연속을 더하고 빼면 무조건 불연속이다. 알겠죠?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나누기는요? 나누기는 곱하기의 역수니까 그냥 나누기는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저는 요걸 볼 겁니다. F 곱하기 G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볼 거예요. 아시겠죠? F 곱하기 G. 그러면 얘랑 대답이 똑같아요. 모른다. 아까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확정 불연속. 하지만 연속과 불연속을 곱하면 모릅니다. 모른다는 거는 불연속이 될 수도 있지만 연속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뭡니까? 연불연. 이거는 외우라는 거죠. 이거는. 연불연.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연속과 불연속을 곱해서 연속이 되는 상황을 외우셔라는 거예요. 알겠죠? 왜? 원래는 연속과 불연속 곱하면 몰라. 어떻게 되는지 몰라. 하지만 연속과 불연속을 곱해서 연속이 되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야. 이거는 무조건 외워가야 되는 공식이에요.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연속과 불연속이 같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걸 증명을 해볼게요. fx의 함정으로 보겠습니다. 알파로 다 통일. 됐지? x는 a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x는 a니까 fa라고 할게요. 어차피 함정은 다 함수값으로 동일할 테니까. 그 다음 gx가 불연속이죠. 그래서 gx의 함좌우를 뭐라고 할까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거 다 다르다고 할게요. 서로 다른 알파, 베타, 감마. 알겠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함좌우를 따져봅시다. f랑 g를 곱한 거의 함좌우를 볼게요. 그럼 뭐가 되죠? 함수값은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좌극한 값은 요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극한 값은 얘가 되겠죠? 이게 다 같아야지만 연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랑 필요충분 조건이 뭐죠? fx가 x는 a에서 연속. 즉 우리가 원하는 연불연이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이걸 넘기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묶어서 fa가 제로거든요. 근데 얘가 0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0인 거예요. fa가 0이잖아요. 0, 0, 0이라 다 죽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네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다? fa가 제로다. 알겠죠? fa가 누구죠?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가 그 지점에서 실근을 가져버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표예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ax제곱 더하기 3x라고 나와 있고요. gx라는 녀석이 구간함수인데 마이너스 a랑 a 플러스 1,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 이상일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럴 때 fx랑 gx가 x는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를 찾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가 x는 1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자, fx를 먼저 까봤더니 fx는 누가 봐도 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gx는 x는 1에서 연속일 수도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른다예요. 그럴 때 이제 두 개를 곱해서 연속이 돼보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케이스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gx가 뭐가 될 수 있죠? 연속이 되는 상황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죠. 쟤가 연속이면 당연히 연속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첫 번째 gx가 연속 x는 1에서 연속 1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가 같으면 되죠.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a와 a 플러스 1이 동일하면 되죠. 그럼 a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바로 요게 되는 거야.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정수 a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a가 이게 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럼 뭐밖에 안 되냐면 gx가
x는 1에서 불연속인 상황만 지금 성립이 되고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 불연이 나오는 거죠. 이제 연불연 공식은 누구를 보시면 돼요? fx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gx가 x는 1에서 불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 곱해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f1이 제로면 됩니다. 그래서 f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a 플러스 3이 제로니까 결론적으로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알겠죠?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연속일 때랑 불연속일 때를 나눠서 불연속일 때는 연불연 공식을 써주시고 연속일 때는 연연연이니까 당연히 만족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네요. 제가 어차피 연속에 대한 심화 강좌를 또 다음 시간에 할 거라서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그냥 알겠죠?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까? 싫어. 2개 할 거야. 아니 문제 수도 별로 없어. 6번 하나밖에 없거든요.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심화특강 갑시다. 여기 아까 연불연 그거는 꼭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 5번째. 자, 우리는 앞으로 연속함수일 때 성질 쓸 수 있는 정리를 2가지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조건이 깔립니다. 어떤 조건이 깔리냐?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깔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최대 최소 정리를 먼저 쓰면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 겁나 쉬워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좀 있어 보이죠? 그래도 THM 하면 이제 시어럼이란 뜻이에요. 정리란 뜻이죠.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fx랑 절대값 a, 그러니까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연속함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최대값이 있겠죠. 가장 최소값도 있겠죠. 네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가 최대 최소 정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걸 롤의 정리나 아니면 뭐 적분을 쓰거나 그럴 때 증명할 때 요 기법이 좀 쓰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항상 이거를 만족합니다. 스몰 m과 라지 m 사이에 있다. 누가? fx가. 어디에서? 자꾸 영어 습관. 어디에서 이렇게 나오죠? A랑 B 사이에서 이렇게. 알겠죠? A랑 B 사이에서. 그게 최대 최소 정리고요. 두 번째,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리 중 하나죠. 뭐냐면 요거예요. 자, 연속함수잖아요. 연속함수의 특징이 뭐야? 그냥 연결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예요. 연결이 이렇게 쭉 돼 있으니까 이 중에 가장 큰 거 작은 거 있을 거다. 그게 첫 번째 정리고, 두 번째 정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다가 선 하나 딱 걸어놓고 걔를 계속 있다 보면 이렇게 건들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사이값 정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A가 있다고 칠게요. 여기는 이제 조건이 하나 더 깔립니다. FA랑 FB가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이 추가로 깔려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FA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이 점을
FB라고 깔게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K가 있을 거야. 어떤 K가 있을 거냐면 FA랑 FB 사이에 있는 어떠한 K가 존재를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린 뭐라고 했어요? A에서부터 B까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 했어. 그러면 우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을 이어가야 돼. 그러면 당연히 얘가 이어가다 보면 여기를 탁 건들지 않겠냐? 탁 건들고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는 게 이제 사이값 정리예요. 그래서 쓸 때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듣고 있지? 안 돼, 안 돼, 안 돼! 듣고 있지? 이렇게 써야 돼.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A랑 B 사이. A랑 B라는 건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여기랑 여기 사이에. 그쵸?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알겠죠?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약간 낯설 거야. 근데 그걸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렇게 두 점을 잡았어. 그리고 그 두 점 사이에 어떤 선을 이렇게 연결시켜놨어. 그때 이 두 점을 잇는 어떤 연속 함수가 있으면 반드시 여기를 거친다. 이 얘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어디에? A랑 B 사이에 있으면 된다. A랑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할 거다. 이게 사이급 정리라. 알겠죠? 알겠니? 오늘 집중을 왜 이렇게 못하지?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해석 방향을 바꿔서 이번에는 fx가 아니라 fx-k라고 새롭게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fx-k니까 제로가 되겠죠? 이번에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있던 친구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얘는 fa-k가 될 거고요. 얘는 fb-k가 될 겁니다. 됐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가 k였던 애가 뭐가 되죠?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죠? x축이 됩니다. 그러면 뭘 알 수가 있냐? 여기가 a입니다. 여기가 b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x축입니다. 괜찮죠? 그럼 우리가 fx-k를 gx라 한다면 됐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정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정리라기보다는 그냥 뭐 보조정리죠. 보조정리. fx-k를 gx라 한다면 fx 빼기 gx를 이제 라고 둔다면 gx는 제로. 그러니까 즉 gx는 제로를 만족하는 x가 어디 사이에 있으면 되죠? a랑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3차 방정식에 근을 찾을 때 많이 쓰이는 기법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gx는 0을 제로를 만족하는 이게 뭡니까? 방정식의 해입니다. 해. 알겠죠? 방정식 해 또는 근이죠. 그 근을 찾는 방법이에요. 괜찮나요? 여기 이 정리를 뭐라고 하냐면 대학 수학에서는 볼차노 정리라고 해요. 볼차노. 그래가지고 뭐 사이값 정리를 그냥 응용한 버전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그젬플만 풀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80페이지를 보시면 1번을 보시면 되겠죠. 자,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제로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이제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찾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예요. 얘를 만족하는 게 요걸 만족하는데 잘 봐. 이 친구가 GB가 될 거고 이 친구가 GA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GA랑 GB는 X축을 기점으로 부호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뭘 알 수가 있냐면 GA랑 GB가 부호가 서로 반대일 때 이걸 만족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잘 봐요. 지금 요 친구랑 요 친구의
실근이란 거는 교점이죠, 교점.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AB를 찾는 게 우선인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 값을 fx라고 정의할게요. 아니면 뭐 gx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f에다가 0을 대입한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f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여전히 뭐 마이너스 값이겠죠?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이 됩니다. 2를 대입하면요 8에다가 12를 빼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죠. 3을 대입하면요 27에서 27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4를 대입하면요 64에서 48을 빼니까 64에서 48을 빼면 16에다가 1 빼니까 15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0, 마이너스 1을 찍었다가 1, 마이너스 3을 찍었다가 2, 보고 있지? 2, 마이너스 5를 찍었다가 3, 마이너스 1을 다시 찍었다가 4, 15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정말 그냥 단순하게 연결해봐도 실근을 만나는 게 여기밖에 없고 그게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죠? 3과 4 사이에 있다.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이 정리를 이용해서 라스트 2번 지금 fx 더하기 2x는 자 일단 주어진 게 f1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 f2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f3은 2가 되고 f4는 9가 됩니다. 자 그때 마이너스 9죠? 그때 fx 더하기 2x는 제로에 열린 구간 1,4에서 적어도 n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얘를 뭔가 넘겨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할 거야. 근데 굉장히 좀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고요. 제가 이 방법은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냥 요거를 직접 gx라고 두신 다음에요. gx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g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은요. f1에서 2를 더했거든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2라는 값은요. 마이너스 1에서 4를 더했으니까 3이 될 거고 g3이라는 녀석은 2에서 6을 더했으니까 8이 될 거고 g4라는 값은 마이너스 9에서 8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죠? fx 더하기 2x는 제로에 1,4에서의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죠. 근데 fx 더하기 2x라고 하는 거는 gx라고 볼 수 있으니까 gx랑 0이랑 1,4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가는 부호 변화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호 변화가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1과 2에서 하나를 가질 거고 그 다음 여기서도 보시면 부호 변화가 없죠. 그러면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모르죠. 그 다음에 G3에서 G4를 보시면 8에서 마이너스 1로 갔으니까 부호 변화가 생겼죠. 그러니까 3과 4에서도 적어도 하나를 가질 거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개 가질 거고 여기서 한 개 가질 거니까 총 합쳐서 적어도 2개는 가질 것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답은 2가 될 겁니다. 자,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연속을 좀 도형이나 요런 데서 좀 활용하는 그런 연습들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고생했습니다.